자, 10일에 제가 오늘 함수 문제만 좀 쭉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자, 데이터는 미리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성이 뭐 따로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순위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수 인원이 있어요. 그죠? 자, 이수 인원 있는데 이수 인원의 이수 인원수가 많은 순으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결과값 뒤에다가 몇 위를 붙여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함수 문제에 보면 함수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끝에 이렇게 예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러면 예에 표시되어 있는 이 서식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1등이면 1, 2등이면 2 이렇게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위를 붙이라 그랬으니까 2위다라고 해서 요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보죠. I 5번 자리에서 랭크 EQ 함수를 불러오면 될 거예요. 자, 랭크 EQ 함수를 불러올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예전 기출 문제라서 그냥 랭크 함수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2016 버전으로 된 시험지를 이번 주에 받을 거라서 랭크점 EQ 함수라고 여기에 다시 표기가 된 문항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랭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랭크 함수는 쓰는 방법이 여기 밑에 인수 설명회처럼 순위를 구하려는 수, 비교 범위,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정렬 기준을 해주면 되는데 자, I 5번 셀에 표시되어야 할 순위는 G 5번 셀에 적힌 이수 인원의 이 숫자의 등수가 I 5번에 적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G 5번 셀이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레퍼런스로 G 5번 셀에 적혀져 있는 저 이수 인원이라는 저 숫자가 다른 이수 인원, 다른 교육의 이수 인원들 중에서 몇 등인지를 비교해 봐야 하니까 G 5번 셀부터 G 12번 셀까지 이 전체 범위를 다 잡아주는 거죠. 맞죠? 자, 잡아주고 난 다음에 뭐 해주셔야 돼요? F 4번 키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여기. G5번에서 G12번 범위를 잡아주고 F4번 키를 눌러서 이 범위를 절대 주소 형태처럼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G5번 셀이 내림차순 정렬은 0을 적거나 생략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략하려고요. 아무것도 적지 않으려고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자, 눌렀더니 몇 등인지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되고 위쪽에 수식 입력줄 제일 뒤쪽에 괄호 뒤쪽에 커서 가져다 놓고 AND 연산자로 몇 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랭크 EQ 함수로 이렇게 순위를 구한 다음에 이제 채우기 핸들러를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드래그 하면 여기 테두리 이렇게 굵게 처리되는 거 보이죠? 이거 굵게 처리되더라도 여기 채우기 옵션 버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가지고 원래 있던 테두리에 변동이 없도록 여기 그냥 얇은 실선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순위를 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 부분 어느 부분을 더블 클릭하더라도 순위를 구하려는 값 파란 범위랑 비교해 볼 그 빨간 범위 G5에서 G12 빨간 범위에는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구해 봤어요. 자, 랭크 함수 구하실 수 있겠나요? 랭크만 이렇게 딱 문제 나오면 혹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랭크로? 응, 오케이. 네, 그냥 랭크만 딱 바로 나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if 함수 옆에 있는 2번 문제를 풀고 if 함수하고 또 이제 또 콜라보된 응용 문제를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일단은 2번 문제, 교육 기간 문제인데요.
자, 교육 기간은 관리자 아이디 첫 번째 글자가 S로 시작하면 교육을 일주일 동안 받는 거고 그 이외에는 1개월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좀 변동을 줄게요. 문제가 저렇게 착하게 나오면 너무 땡큐한데 자, 저렇게 안 나온다. 제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문제를요. 교육기간 어떻게 구하냐면 관리자 아이디가 S로 시작하면 일주일 어, G로 시작하면 뭐 3일 그 이외에는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가 이거 문제가 요거예요. 자,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관리자 아이디에 S로 시작하거나 G로 시작하거나 뭐 C로 시작하거나 각각 시작하는 코드가 다 다른데 S로 시작하면 교육기간에 일주일이 찍혀야 하고요. G로 시작을 하면 3일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S나 G가 아니면 나머지는 1개월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중첩 if문이에요. if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교육기간에 표시되어야 할 데이터가 결국은 일주일 또는 3일 또는 1개월이다라고 하는 셋 중에 하나가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기간에. 그러면 if문을 몇 번을 써야 되는 걸까요? 결과의 경우의 수가 3개거든요. 3개 중에 하나는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if를 맞아요. 지은 씨랑 병기 씨가 얘기한 대로 어때요? if는 2번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if 하나는 2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총 3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딱 픽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if가 2번이 쓰이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if를 먼저 불러와 볼게요. 자, 첫 번째 if를 불러와서 자, 관리자 아이디의 왼쪽 한 글자만 봐야 하잖아요. 그죠? 자, 왼쪽 한 글자를 갖고 와서 S냐, G냐, 아니면 그 이외의 경우냐라고 하는 판단은 if가 하지만 if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관리자 아이디의 왼쪽 한 글자를 가지고 오는 역할은 left라고 하는 친구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대소문자 상관없는데 left라고 하는 친구가 할 수 있어서 로지컬 테스트 비교 판단해 보는 자리에서 left라는 친구를 불러주는데요. left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왼쪽에서 몇 개 갖고 올 건지를 적어주면 되는 건데 제가 요렇게만 적었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에다가 레프트 괄호 열고요. 그냥 관리자 아이디 B5번 셀 하나만 툭 찍고 괄호를 닫았어요. 자, B5를 하고 원래 쉼표를 하고 1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쉼표하고 1이다라고 적어주는 걸 생략을 하면 알아서 그냥 한 글자만 가지고 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갖고 와요. 그러면 if 여기 if 만약에 B5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어요. 가지고 온 게 는 같습니까? G라고 하는 알파벳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로지컬 테스트. 검사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G하고 같으면은 처음에 G가 아니고 우리 S로 시작하는 거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럼 G 말고 S랑 같으면은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일주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S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원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가 S면 일주일, 그 이외에는 1개월로 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1개월이라고만 적어주면 끝나요. 지금 시험지에 있는 문제는. 근데 제가 변경한 문제로 보면 S로 시작하면 일주일이 맞지만 S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닐 때 펄스 자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되죠?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좋을까요? 다시 한 번 더. 네, 다시 한 번 더. 자, S냐 물어서 일주일이라 그랬는데 아니다. 그래? 그러면 혹시 또 만약에. 아, 그래? 그럼 또 만약에라고 조건을 붙이는 거죠. 어. 또다시 if문을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새로운 if 창을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툭 하고 찍고 들어가는 거죠. 툭 하고 찍고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비교하는 거죠. 아까 거 복사해 오셔도 되고 다시 한 번 더 left 이번에는 g입니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if문에. 제일 처음에 열었던 if문에서는 left 한 글자 갖고 와서 s냐 물어보고 s면 일주일 찍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G하고 같아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G랑 같으면은 교육기간이 3일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S도 아니고 G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모두 다 1개월짜리 강의가 되는 거죠. 한 달 내내 듣는 강의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 value if 펄스 자리에는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의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그랬더니 교육 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자, 채우기 옵션을 서식 없이 채우기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자, 변경해 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 그 서울 지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 데이터 보이나요? 여기 지역 데이터 말고 여기 관리자 아이디를 좀 고쳐볼게요, 여러분. 관리자 아이디 끝에 글씨에다가 숫자를 1 또는 뭐 2나 3까지 랜덤으로 좀 적어봐 줄까요? 요렇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할게요.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관리자 아이디에는 지금 보면 원래 5글자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2자리하고 숫자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제일 끝에 더블 클릭해 가지고 끝에다가 1이나 3, 1, 2, 3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좀 쭉 작성을 해봐 주세요. 관리자 아이디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제가 문제를 좀 하나 내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8번 문제로 해가지고 옆에 K 5번 자리에다가 작성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을 표시를 하는데 관리자 아이디 마지막 숫자가 1이면 고급, 2이면 중급, 3이면 초급 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if문을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if문 쓰지 않고요. 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if문 쓰지 않고 choose 함수하고 write라는 함수를 써서 해결을 하고 싶거든요. 자, 제가 문항을 적어드릴게요. 채팅창에도 지금 적어드렸어요. 자, 적어드리는데 여기 K 5번 자리 있죠? 여기 K 4번 자리에다가 교육 수준이라고 좀 표시를 하고요. 요거 하나만 좀 해보자. 자, 여러분 여기 제가 K 5번 자리에다가 교육 수준이라고 일단 글씨를 적고요. 저 따라서 요거 작업 좀 해주세요. 여기 J4번부터 J12번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J4번 여기 교육 기간 있는 부분 있죠? 교육 기간 있는 부분 블럭을 잡아서 자, 블럭을 잡고 홈 리본 메뉴에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 클립보드 그룹 바로 위에 이렇게 그 페인트 분 모양으로 된 서식 복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누르고 K4번부터 K12번까지 쭉 드래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테두리랑 서식이 한 번 더 복사가 돼서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가서 K5번에서 K12번 자리에다가 교육 수준을
고급이냐 중급이냐 초급이냐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고급, 중급, 초급인지 표시를 하는 기준이 관리자 아이디 뒤쪽에 있는 그 숫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이면 고급, 2 면 중급, 3 이면 초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choose와 write라고 하는 함수로 문제가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할지를 일단 choose하고 write 함수를 인제 보면 write라고 하는 함수, left는 왼쪽에서 가지고 오는 함수잖아요. write라고 하는 함수는 어느 쪽에서 가지고 오는 함수겠어요? write라고 하는 함수는 네, 오른쪽에서 뭔가를 추출해 오는 함수예요. 그리고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아마 저랑 풀이를 처음 해 보는 걸 건데, 자, choose라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켜 보자고요. 자, 추즈 함수를 일단 한번 해보세요. 라이트는 지금 지은 씨랑 지윤 씨가 얘기한 대로 오른쪽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역할은 라이트가 할 거라서 아마 관리자 아이디 마지막 숫자 맨 오른쪽 끝에 한 글자 가지고 오는 거는 라이트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추즈라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얘는 뭘 하는 애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얘는 인수 목록 중에서 뭔가 하나를 골라주는 역할을 한대요. 하나를 골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인덱스 넘버가 첫 번째 인수 칸으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덱스 넘버는 골라낼 인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인덱스 넘버는 1에서 254까지의 숫자이거나 1부터 254까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숫자나 참조나 수식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는 인덱스 넘버 자리에 1부터 254까지 숫자가 하나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숫자 1이 오면 밸류 1번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인덱스 넘버 자리에 5번이 오면 우리 여기 찍어 볼까요? 밑에 밸류 밑으로 2번, 3번 눌러 보면 쭉 스크롤 막대기에 해서 밸류 254번까지의 경우의 수를 적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총 254가지의 결과를 쭉 다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그죠? 자, 쭉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인덱스 넘버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7을 적었어요. 그러면 밸류 몇 번을 실행을 하겠어요, 얘가? 인덱스 넘버 자리에 숫자 7이 왔다. 그쵸. 그럼 밸류 7번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값을 얘가 읽어줄 거란 말이에요. 돌려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밸류 몇 번까지만 쓰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경우에는 밸류를 몇 번까지만 쓰면 되죠? 밸류 1번부터 그쵸. 3번까지만 쓰면 되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적어 보자고요. if문에 우리 그 if true일 때, if false일 때 결과값 적어주는 것처럼 1일 때 고급을 해주기로 했고 중급, 초급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중급, 초급을 경우의 수 셋 중에 하나를 골라줘라. 하나 골라줘라. 근데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추즈가 알 수 있는 건 없죠. 추즈가 할 수 있는 일은 1, 2, 3, 4, 5, 6, 7, 8, 254번까지 중에 하나를 뭔가 픽 하나 딱 골라주는 역할을 해요. 순차적으로 1번부터 시작하는 거를. 그러면 1을 골라올지 2를 골라올지 3을 골라올지에 대한 결정은 관리자 아이디에서 결정이 되죠. 맞아요. 지윤 씨 말대로 관리자 아이디를 라이트로 감싸주면 돼요. B5번 셀을 라이트 함수 안쪽에다가 감싸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B5, 1 이렇게 1까지 적어줘야 되는 게 정석인데 하나는 생략을 해도 오른쪽 끝에 한 글자는 가지고 오기 때문에 라이트 괄호 열고 관리자 아이디 하나만 넣고 괄호를 닫아주면 B5번 셀의 오른쪽 끝에 한 글자를 이 친구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인덱스 넘버 자리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값에 따라 1일지 2일지 3일지가 여기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교육 수준 1, 2, 3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한 번 더 해주면요. 요렇게 또 추주하고 라이트 함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응용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되셨나요? 추주 함수로 쓰는 거. 어.
그러니까 if 함수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if 함수는 1주일이다, 3일이다, 1개월이다 하는 결과 경우의 수가 3개일 때 if를 2번을 써서 가르고 걸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choose는 비교 연산을 한다라기보다 1, 2, 3, 4라고 하는 어떤 순차적인 순서 수치 값에 대응할 수 있는 값을 다 나열을 해서 던져주면 그러면 또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문제를 한번 더 내볼게요. 자, 9번 문제예요. 자, 9번 문제에서 이렇게 교육 시작 요일을 구해볼 거예요. 자, 교육 시작일을 참조해서 교육이 시작하는 요일을 뭐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왜냐면 지금 제가 적어드린 문제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항들을 지금 시험 전에 계속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시험이지만 실무에서도 실무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L4번에다가 또 아까처럼 또 해볼까요? 교육 시작 뭐 요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서식 복사 한 번 더 할게요. 자, 서식 복사 한 번 더 해서 자, 교육 시작 요일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여러분. 그 추즈가 하는 일은 뭔지 알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위크데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위크데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열어봤더니 자, 아까 추즈는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순차적으로 가는 어떤 대응되는 값들을 던져주면 그 값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 추즈라는 친구가 하는 일이었다면 위크데이라고 하는 친구는 뭘 하는 함수인지 한번 볼게요. 자, 위크데이는요. 어떤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숫자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위크데이가 하는 일은 어떤 날짜에 대한 요일을 숫자로 표현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맞죠? 그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게 요일을 우리가 아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로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대한 요일을 숫자로 번호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위크데이가 하는 일은. 그러면 나는 사실 숫자로 된 요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항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그 글로 표시를 하는 걸 원했잖아요. 그 글로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아마 추즈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스스로 해결을 해볼까요? 요거 스스로 해결을 하고 해결한 함수 코드를 카톡 채팅방에다가 한 번씩 올려봐 주세요. 한번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2분, 1분 정도 드릴게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빠르게 잘 작성하는데 볼까요? 그쵸. 둘 다 그러니까 지윤 씨하고 병기 씨하고 함수식이 서로 다르지만 틀린 답이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답이죠. 지윤 씨는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병기 씨는 옵션을 줘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또 다른 친구들도 해서 올려줘 보세요. 잘한다. 다, 다 A 등급 맞아 오겠다. 음. 은지 씨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다른 친구들도 실습해보고 올려주세요. 제가 풀이도 또 같이 할 거긴 하지만 그 함수가 하나만 나올 때가 있고 두 개가 섞여져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요. 각각의 함수가 이 문제에서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기억을 좀 잘 해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츄즈가 하는 일이 다르고 위크데이가 하는 일이 또 다르거든요. 츄즈랑 위크데이가 해 주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너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하고 얘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용자가 직접 갈라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좋아요. 미니 씨랑 지은 씨, 혜원 씨도 또 올려줬고, 자, 다른 친구들도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고, 자, 저도 여기서 풀이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함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추즈랑 위크데이가 나왔다 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일을 구하는 게 사실 가장 핵심인데 요일을 구해주는 건 사실 위크데이라는 친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치만 위크데이는 요일은 알려주되 요일을 숫자로만 알려주니까 나는 그 숫자로 된 그 요일을 문자로 된 형태로 가지고 와 줘야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저기다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이런 요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요일 이름이 와야 하는 거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문자와 매칭시켜서 대응시켜 주는 거는 choose라고 하는 친구가 최종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choose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불러 주는 거예요. 자, 불러 주고 인덱스 넘버 자리에서 아마 요일 번호를 내가 인제 픽해서 골라 줘야 되겠죠. 요일 번호는 교육 시작하는 날짜가 이렇게 있으니까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요일을 찾아주면 되는 거라 weekday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 보려고 해요. choose 안에서. 그래서 choose 안에서 weekday를 한 번 더 호출을 할 때는 weekday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위쪽 수식 입력줄 weekday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weekday 쪽으로 올라가서 자, 시리얼 넘버 자리로 가는 거죠. 자, weekday를 들어가 봤더니 weekday에 들어가 봤더니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나타내는 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교육이 시작하는 날짜를 알아야 요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시작하는 날짜는 D5번 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교육 시작 날짜를 D5번 셀에 있는 날짜를 찍어 주고요. 자, 아래쪽에 리턴 타입이 있어요. 자, 리턴 타입은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 봤더니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1, 2, 3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일요일을 1번으로 시작해서 토요일을 7번으로 끝나는 유형은 숫자 1을 적어주면 된대요. 자, 숫자 1을 적어주거나 지금 우리 저기 지윤 씨나 은지 씨, 그 다음에 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의 값을 이제 생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략을 하면 1번 유형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요일을 먼저 적어주는 게 맞아요. 일요일을 먼저 적어주는 게 맞아요. 1번 유형이니까. 자, 근데 월요일을 1번으로 시작을 해서 월요일을 1번으로 시작을 해서 일요일을 7번으로 끝내고 싶으면 유형 2번을 적으래요. 그러면 지금 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2번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면 1번이 월요일이 되는 거고 7번이 일요일이 될 수 있는 유형으로 구해라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2번을 적는 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월요일을 0번으로 시작을 해서 일요일을 6번까지 가는 유형은 3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리턴 타입 유형이 1, 2, 3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개 할게요. 여기서 지금 리턴 타입 1, 2, 3 중에 하나 적으라고 했는데 이거 위크데이하고 추즈를 같이 쓰려고 하면 리턴 타입 1, 2, 3번 중에 우리는 어떤 타입들밖에 못 쓰죠? 몇 번 타입은 쓸 수가 없죠? 추즈 함수 그쵸. 맞아요. 병기 씨 말대로 3 번은 지금 못 써요. 왜 3 번은 못 쓰냐면 추즈는 밸류 0 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밸류 1 번부터 시작을 해서 1 번부터 매칭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규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추즈가. 그러면 추즈도 써야 되고 위크데이도 같이 써 줘야 되니까 각각 함수의 규칙에 맞게끔 서로 협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서로 리턴 타입이나 값을 돌려줄 때는. 자, 그래서 리턴 타입을 생략을 하거나 숫자 1을 적고 싶으면
추즈로 돌아가서 일요일부터 요일을 시작하는 걸로 쭉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리턴 타입을 2번으로 했다라고 리턴 타입 2를 딱 적어주게 되면 추즈로 돌아갔을 때 밸류 1번은 월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게끔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추즈로 돌아가서 저는 그냥 이제 2번을 적었어요. 왜냐면 리턴 타입이 있다라는 건 이제 좀 일단 알려드리려고 적은 거라서. 자, 그럼 저는 2번부터 했으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어, 월요일부터 적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를 생략을 했거나 1을 적은 친구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쭉 올려주신 대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저는 미안해요. 귀찮으니까 전 이렇게 좀 적을게요. 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러 땡겨서 보면 자, 각각의 요일 이렇게 구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응용 문제 3개 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죠. 이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if하고 섞어서 또는 choose하고 섞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죠. 3번. 최저 지원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함수를 여러 번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좀 감 올 거예요. 3번 문제 읽지 않아도요. 여기가 이제 3번이니까 여기 가서 이 앞에 이 문제 최저 지원 예산이구나. 그럼 지원 예산 중에 최저값 여기다 표시하는 거겠네. 하고 문제를 다시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함수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자, 볼게요. 정의된 이름. 자, 이름 정의돼 있나 한번 보죠. 블럭을 잡아봤더니 그러네요. 이름 정의되어 있네요. 자, 예산을 이용해서 최저 지원 예산 구해주세요. 자, 얘는 뭐 마법사 갈 필요도 없죠. 는 해서 민 괄호 열고 예산이라고 적고 괄호만 닫아줘도 끝나죠. 그리고 예산이라고 적어준 거는 이름 정의이기 때문에 텍스트처럼 이렇게 뭔가 큰 따옴표가 붙여지는 게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그 셀의 범위로 이렇게 딱 잡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산 중에서 제일 작은 최저 예산 1억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예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없는데 지원 예산에 여기에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나 뒤에 원 붙여져 있는 수식이 그 서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다 원 붙이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쉼표 스타일이 혹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최저 지원 예산을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1억이 쉼표가 없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쉼표 스타일 정도까지는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드린 파일에는 서식이 미리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나올 건데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이제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휴 들어가기 전에도 설명을 풀이를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연휴 중간에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냥 제 기억에 한 6, 7명의 친구들이 이제 파일을 보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한 번 더 풀이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수 인원이 자, 평균 이상인 교육 개수. 자, 이수 인원은 G5번부터 G12번 범위에 이렇게 이 8개의 그 과목별로 교육을 이수를 한 인원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이수 인원, 이 전체 인원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평균은 모든 합계를 나누기 그 개수로 나눠주면 산술 평균이 구해지는데 저 산술 평균 값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이수 인원 평균이 몇만 명이다 또는 몇십만 명이다라는 걸 지금 몰라요. 자, 모르는데 평균 이상으로 이수한 교육이 몇 개인지 교육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수 인원 그냥 여기 빈 셀에다가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그냥 문제 그냥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이수 인원이요. 35만 명 이상이다 하는 교육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볼래요. 빈 셀에다가 자, 여기다가 자, 10번 해가지고 이수 인원이 35만 명 이상인 교육 개수를 표시하세요 하고 count if 함수 쓰라고 했어요. 자,
count if 함수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한번 구해 볼까요? 이거는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결과를 얘기하지 말고 수식을 보여달라. 수식을 보여주세요. 오, 좋아요. 자, 다른 분들도 혹시 이 병계 씨가 적어서 주신 그 수식에 다 동의하죠? 그냥 count if로 구하면 저는 그냥 요 자리에다 그냥 한번 구해볼게요. 자, count if 자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수 인원 중에 이수 인원이 35만 명 이상인 교육이 몇 건이냐? 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수 인원 이 인원들을 쭉 봐야 되잖아요. 이 인원들 중에 이상이에요. 35만 둘, 셋, 넷, 35만 명 이상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보면 바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35만이다라고 하는 이 값을 직접 지정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상이다, 뭐 미만이다, 초과다 하는 비교 연산자와 함께 그 수치 데이터를 그냥 바로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수 인원 전체 평균을 몰라요. 얼만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얼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이 물음표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값이 뭐예요? average라고 하는 평균으로 구해줘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잠깐 요 모양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보면 이상이다 35만이다 라고 하고 큰 따옴표로 딱 묶여져 있는 거 보이죠? 이 조건이 한 줄로. 그럼 나도 요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평균 얼마인지 구해서 그 평균 값 이상이다라고 조건식 자리에 표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평균 이상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상이다라고 하는 기호를 꼭 텍스트 문자를 적는 것처럼 큰 따옴표 안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적어주고요. 자, and 연산자를 써요. 자, 문자하고 함수를 연결해 줄 때는 and 연산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 기호 연산하고 뒤에다가 뭔가를 연결을 하겠다. 뭐를 연결할 거냐면 average라고 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이 안에서 호출을 다시 한 번 더 해서요. 이수 인원의 범위를 한 번 더 잡아주고 괄호를 닫아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아마 평균이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죠. 26만 1,407명이다. 얘도 뭐 반올림을 하든지 아니면 내림을 한다라고 해도 하여튼 26만 명 정도가 평균인데 그 평균 값이 구해졌고 이상이다라고 하는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and 연산자랑 연결을 해줬더니 이상이다 26만 명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처럼 서식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조건 서식이. 그래서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상이다 average 해서 이수 인원의 평균 값 구하는 거.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수 인원 평균 이상인 게 몇 개인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혹시 그 B14번 있죠? 이수 인원 단위 평균 이상인 교육 개수 밑으로 이렇게 그 체육 핸들러 당겨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체육 핸들러 당겨서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뭘로 바꿀 거냐면 형태가 온라인 평인 지원 예산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자, 제가 문제 또 줍니다. 근데 요거를 이걸로 구하세요 이랬어요. sum if하고 count if로 구하세요 이랬어. 자, 조건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사실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방금도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지만 평균은 average를 쓰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쉽게 구할 수 있고 average를 쓰면 그냥 숫자만 쭉 잡아주면 그 쭉 잡은 범위의 평균이 얼마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조건이 붙었죠. 교육 형태가 온라인형이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average if를 쓸 수도 있어요. average if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Q average if 문제가 안 나오진 않는데 자주 출제되는 빈도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할 때 ITQ 시험 문제에서는 d-average 함수라든지 또는 지금 제가 드린 것처럼 sumif하고 countif를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는 함수로 평균을 구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방금도 평균을 구해봤잖아요. 평균은 전체 합계 나누기 개수로 구하는 게 산술 평균인데, 자, 교육 형태가 온라인인 지원 예산의 합계를 구해서 교육 형태가 온라인인 개수로 나눠주면 그러면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교육 형태가 온라인인 경우에 지원 예산을 일단 다 더해보는 거예요. 온라인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온라인 교육 형태의 교육이 몇 건이었는지로 그 온라인 교육 형태 건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합계를 하나 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개수를 구하면 그 기준의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합계 나누기 개수를 하면. 그죠? 맞죠? 그래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sumif를 불러오죠. 자, sumif를 불러와서 먼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입니다 해요. sumif. 자, 교육 형태들 중에서 25에서 22 교육 형태들 중에서 뭐인 걸 찾아라. 온라인이라고 적혀져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라. 그래서 여기다가 온라인형이라고 직접 적어줘도 되고 온라인형이라고 적혀져 있는 데이터가 적힌 셀을 찍어줘도 돼요. 자, 그러면 교육 형태들 중에서 온라인형인 그 조건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합을 구할 실제 셀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합을 구할 실제 셀입니다. 라고 하면 교육 형태들 중에 온라인형인 걸 찾아서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온라인에 해당하는 것만 다 더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확인을 해요. 자,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 여기 지금 이게 합계잖아요. sumif로 구한 거. 자, 그 합계 괄호 뒤에다가 나누기. 자, 나누기 countif를 불러서 자, countif를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교육 형태 쭉 범위를 잡고요. 그 중에서 뭐인 거? 온라인형인 거 찾아주세요 하니까 3개라고 개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sumif 구해놨던 거로 온라인 교육의 예산 합계 다 더했고 그 합계 다 더한 거 나누기 온라인 예산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 건수로 나눠주면 자, 평균 값이 이렇게 구해주고 쉼표 스타일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온라인 교육 형태 지원 예산이 4억 1천만 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합계 같은 조건의 합계 구해놓고 같은 조건의 개수를 구해주면 해당하는 합계 나누기 개수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도 쓸 줄 알아야 하지만 수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 자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관계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뒷섬 함수 구해보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방문형 교육의 이수 인원의 합계예요. 그럼 문제만 일단 봤을 때는 sum if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실. 근데 문제에서는 d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로 함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값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뒷섬 불러서 해결을 한번 해보죠. 자, 뒷섬 불러요. 뒷섬은 이게 썸만 나올 수도 있고 뭐 D카운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D맥스나 뭐 D에브리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자, 데이터베이스는 필드와 레코드 포함해서 전체 범위라서 저는 B4에서 J12 그냥 전체 다 잡았어요. B4에서 J12 전체 다 잡았고 두 번째 필드칸은 열의 위치. 자, 이수 인원의 합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쭉 잡은 이 데이터 필드와 레코드들 중에서 이수 인원 셀 있는 G4번 셀을 찍어주거나 또는 숫자 6을 적어주면 되죠. 열 번호니까 열 번호 6을 적어주거나 그 열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수 인원 단위명을 적어주거나 그러니까 셀로 찍어주거나 자, 그리고 조건이 있는 범위인데 열 레이블, 그러니까 필드명하고 조건이 같이 붙어 있어 줘야 된대요. 그래서 뒷섬으로 문제가 이렇게 유도가 돼서 나오는 거고 여기 힌트를 주는 게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세요 해요. 고급 필터 쓰는 것처럼. 그래서 2, 4번, 5번 이렇게 두 개. 그죠? 교육 형태가 방문형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해서 자, 혹시 또 쉼표 스타일 안 돼 있으면 쉼표 스타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30만 4,318이다라고 하는 방문형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의 합계를 구했어요. 자, 이렇게 됐고 브이룩업은 제가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가끔 브이룩업이 응용이 돼서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는 지금 뭐 교육 현황인데요. 지금은 관리자 아이디를 선택을 하면 이게 방문 교육인지 온라인인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교육 형태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게 관리자 아이디가 아니고 상품 아이디고 여기에 상품의 단가가 적혀 있고 상품이 팔려 나간 수량이 적혀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요거 문제를 조금 바꿔볼까요? 이거 이제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걸 단가라고 표시를 하고 이걸 수량이라고 좀 표시를 할게요. 자, 수량이라고 표시를 하고 단가 자리에 단가 자리하고 수량 이대로 그냥 표시하자. 이렇게. 그래서 관리자 아이디 말고 상품 아이디 여기도 제가 상품 아이디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요 자리 이 자리 우리 그 브이룩업 구했을지 모를 그 자리에 구했던 데이터를 좀 지우고요. 자, 지우고 제가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상품 아이디에 따라서 H4번에 선택된 우리 유효성 검사 해놓은 H14번 셀에 따라서 해당하는 상품의 매출 금액을 구해오세요라고 했어요. 자, 매출 금액을 구해오세요라고 하면 이게 판매가면 판매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해주면 이 상품이 총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는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맞죠? 요거 구하는 브이룩업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러분? 상품 아이디에 따라서 자, 여기 나도 조건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한번 구해서 카톡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왜 캡처본이나 그 함수식을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한 활동에 대한 내역을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누구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캡처본이 필요해서 카톡에다가 캡처본 좀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 자 H 14번에서 는 상품 아이디에 매출 금액은 단가랑 수량을 곱해서 조회하시오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거를 브이룩업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자,
해결한 결과 수식을 물론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들이 나올 거예요. 지수로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자릿수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 수식을 카톡 채팅방에다가 올려봐 주세요. 이걸 어떻게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H14번에서 선택하는 상품 아이디. 상품 아이디에 매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상품 아이디별로 매출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매출 금액을 계산을 한 Vlookup 값을 표시를 하는 Vlookup 식을 한번 표시를 해봐 주세요. 자, 표시를 해 주시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6시에 제가 수업을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접속 링크가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이제 시간대별로라서 다시 공지는 일단 또 드릴 거고 어, 한번 고민해서 작성해 보시고 6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